자, 수사상의 증거보전과 증인신문입니다. 원래 이 증거보전과 증인신문은 법원이 하게끔 되어 있잖아요. 근데 그것을 수사 단계에서 미리 하게끔 한다. 그래서 수사 단계에서 하기 때문에 수사상의 증거보전, 그 다음 수사상의 증인신문 이렇게 부릅니다. 자, 제가 한번 좀 적어볼게요. 자, 여기 이제 수사를 하죠. 그리고 검사가 기소할 겁니다. 그러면 1회 공판기일이 열리겠죠. 제1회 공판기일이 열린다. 그러면 관할법원, 즉 수서법원이 여기서 뭐랍니까? 여기서 증거조사라고 하는 걸 하잖아요. 그런데 수사하고 기소하고 공판기일 열려서 법원이 증거조사 할 때까지를 기다리려면 증거가 남아있겠습니까? 또는 증인, 참고인이 남아있겠습니까? 그렇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러한 증거를 미리 붙잡아 두기 위해서, 참고인의 진술을 미리 붙잡아 두기 위해서 수사 단계에서 판사의 힘을 빌려서 미리 증거 보전하고 증인신문 한다는 겁니다. 자, 그래서 자, 여기 1회 공판기일 전입니다. 전 단계에서, 즉 수사 단계에서 미리 증거를 붙잡아 두는 것. 여기까지입니다. 여기까지. 2단계에서, 요 단계죠. 요 단계까지 미리 증거보전 신청, 증인신문 신청을 할 수 있는 거예요. 그 이후로는 안 됩니다. 하는 이유가 뭐냐면, 자, 쭉 나와 있는데, 밑에 보시게 되면, 얘가 나와 있죠? 유일한 목격자가 있는데, 이 사람이 암에 걸렸어. 살 날이 얼마 없어요. 그래서 공판기일 기다릴 때까지는 생존 여부가 불확실합니다. 그러면 이 목격자의 진술을 미리 붙잡아 둘 필요가 있겠죠. 또 증거물, 감정 대상의 멸실, 훼손, 변경, 사망, 해외 이주, 중병 등등 진술 거부, 번복 이러한 사유 등등 이유 때문에 미리 그 증거를 미리 붙잡아 둘 필요가 있다는 것입니다. 참고인도 마찬가지입니다. 참고인은 따로 보입니다. 자, 그래서 여기 밑에 보시면 이제 취지가 나와 있습니다. 의의도 나와 있고요. 그래서 수사 단계에서 판사의 힘을 빌린다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첫 번째, 자, 수사상의 증거 보존을 보도록 할게요. 자, 공판장에서 정상적인 증거조사가 있을 때까지는 기다려서는 증거 방법의 사용이 불가능, 현저히 곤란하게 될 염려가 있기 때문에 청구에 의해서 판사가 미리 증거조사를 해서 그 결과를 보존해 두는 제도를 수사 단계에서 하는 증거보존이라 한다는 것입니다. 됐고, 취지 나와 있죠? 취지. 자, 증거보존은 검사도 할 수 있습니다. 밑에 청구권자의 검사 나와 있잖아요. 근데 검사에게는 큰 실익이 없어요. 검사는 압수, 수색 권한이 주어지기 때문에, 즉 강제 처분권, 증거 수집권 등이 주어지기 때문에 검사에게는 그다지 큰 실익이 없고, 이 제도가 실익이 있는 것은 피의자, 피고인에게 큰 실익이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 피의자, 피고인이 공판 개시 절차 전에 판사의 힘을 빌려서 자기에게 유리한 증거가 있을 것 아니겠습니까? 그쵸? 어떤 것들? 뭐 CCTV 같은 경우 CCTV 영상 기록을 3개월까지만 보관해 둘 수 있다고 한다면 3개월이 지나서는 소멸되고 말잖아요. 그래서 그 CCTV 증거 영상물을 미리 확보해 두기 위해서 이 피의자나 피고인이 판사의 힘을 빌려서 미리 그 증거를 붙잡아 둔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공평한, 공정한 재판의 이념을 실현하도록 하기 위한 제도가 수사상의 증거 보전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죠. 자, 그러면 요건을 보도록 합니다. 여기 나와 있죠? 미리 증거를 보존하지 아니하면 증거를 사용하기 곤란한 사정이 있을 때에 한하여 증거 보존 청구를 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언제까지? 제1회 공판기일 전까지가 아주 중요합니다. 공판입니다. 공판이지 선고 아닙니다. 공판기일이 열리기 전까지. 누구에게? 판사에게. 누가? 검사, 피고인, 피의자, 변호인입니다. 근데 검사에게는 큰 실익이 없다 그랬습니다. 피고인 측, 피해자 측에게 큰 실익이 있다. 근데 어쨌든 검사도 들어갑니다. 자, 받으시고 그 다음에 그 내용이 중요한데요. 자, 압수, 수색, 검증, 증인신문, 감정입니다. 감정 총 몇 가지? 하나, 둘, 셋, 넷, 5개입니다. 하나, 둘, 셋, 맞죠? 네, 5개. 요 5가지만 됩니다. 그 외의 것은 안 됩니다. 아주 중요해요. 그래서 여기를 색깔 칠하시고요. 그리고 빨간색으로는 1회 공판기일 전 여기를 색깔 칠하시면 돼요.
됐죠? 자, 됐고 CF 참조하시고 자, 요 5가지만 된다 했습니다. 뒤에 나오겠지만 이건 안 돼요. 자, CF 하시고 피의자 신문 당연히 안 되지, 그치? 피고인 신문 근데 시험이 잘 나오니까요. 이건 청구가 안 된다는 것이고 자, 그러면 밑에 필요성 읽어보시고요. 자, 넘겨보시면 언제까지? 인류의 공판기일 전까지라 했습니다. 1번 체크하시고 그리고 공판기일 전에 한해서 할 수가 있기 때문에 공수제기 전후는 불문이다. 그쵸? 이거 보시게 되면 자, 그림에서 기소한다 그랬잖아요. 그죠? 공소제기를 한단 말입니다. 즉, 이 전 단계나 이후 단계는 상관없어요. 인류의 공판기일이 열리기 전까지만 하면 됩니다. 그래서 기소 전후를 가리지 않는다는 거예요. 자, 됐고 자, 2번도 체크하시고 인류의 공판기일 전까지만 된다 그랬습니다. 따라서 자, 항소심 밑줄 검색으로 할까요? 그 다음에 파기환송 후 X 재심 안됩니다. 그쵸? 당연한 것이고요. 판례 나와 있죠? 판례 보시면 재심 밑줄 그시고 X 시험에 잘 나옵니다. 색깔 칠합니다. 절차 자, 검사된다 했죠? 근데 경찰 안됩니다. 경찰 안된다. 그리고 피의자, 피고인, 변호인 측 되고요. 경찰이 안된다는 것이 중요한 거예요. 뭐 피해자나 피내사자도 안되는 것이 맞는데 경찰이 안된다는 게 더 중요한 거예요. 자, 됐고 그 다음에 2번, 3번 나와 있고 자, 밑에 거 볼까요? 자, 피고인, 피의자는 된다 했잖아요. 피의자, 피고인은 된다 했는데 피고인, 피의자가 형사 입건도 되기 전에는 될 수 있습니까? 안 됩니까? 형사 입건이 안 되면 수사가 개시가 되지 않았잖아요. 수사가 개시되지 않았다는 말은 피의자가 아닌 거죠. 그렇죠? 수사가 진행되지 않았기 때문에 따라서 피의자도 아닌 거죠. 그래서 이 형사 입건도 되기 전 의자는 청구권자가 될 수가 없다는 판례입니다. 자, 됐고 자, 그 다음에 이 동그라미 5번을 가보면 시험이 한 번 나왔는데 성폭력 피해자 같은 경우에는요 이 경찰이 돼요. 경찰이 됩니다. 동그라미 치시고 자, 위에서는 안 된다 그랬죠? 안 된다 했는데 성폭력 사건 같은 경우에는 경찰도 된다. 근데 경찰이 판사에게 직접 할 수는 없는 것이고 검사에게 해달라고 요청은 가능할 수 있다는 거죠. 그렇죠? 그런 얘기입니다. 자, 그런 얘기. 아청법, 아동청소년 아성법이죠. 아성법하고 성폭력 처벌에 관련된 법률도 똑같이 경찰에 들어와 있음을 알 수가 있습니다. 자, 됐고요. 그 다음에 이제 관할법원 가보시면 판사입니다. 이 판사에게 청구하는 겁니다. 법원이 아니고요. 이 판사는 누구를 말합니까? 그렇죠. 수임 판사를 말하죠. 자, 됐고 그 다음에 밑에 보시면 서면입니다. 청구할 때는 서면으로 한다. 서면에다 동그라미 치시고 자, 구술하면 틀려요. 구술 들어가면 틀리다. 또는 서면 또는 구술해도 틀려요. 어쨌든 구술 들어가면 틀립니다. 기출입니다. 청구 방식 됐고 그 다음에 내용 말씀드렸죠? 5가지 압수, 수색, 검증, 증인신문, 감정의 하나입니다. 따라서 밑에 보시면 피의자 신문 X, 피고인 신문 X 출제 잘 됩니다. 정리해 두시고 여기에 요 5가지 중에 증인신문 들어와 있죠? 증인신문 들어와 있습니다. 이 증인신문에는 밑에 공동피고인, 공범자 포함됩니다. 아시겠어요? 공동피고인, 공범자 증인신문 가능하다는 것도 출제가 잘 돼요. 자, 그래서 밑에 보시면 공동피고인과 피고인이 뇌물을 주고받은 사이로 필요적 공범관계에 있다 할 것이다 라고 했을 때 미리 보전하기 위해서 이 공동피고인을 부를 수 있다 없다? 부를 수 있다는 거죠. 부를 수 있다. 자, 여기 색깔 칠합니다. 된다. 그리고 다른 색깔로 요거 안 된다. 안 된다. 쭉 올라가서 여기 형사입건도 되기 전자 여기 색깔 칠하시고 됐죠? 자, 다음 보시면 여기도 마찬가지죠? 공동피고인이죠? 공동피고인
증거 보존을 위해서 그렇죠? 미리 증인으로서 증언한 그 증인신문 조서는 딴 놈에게 증거 능력이 있다고 봤습니다. 그래서 수사 단계에서 땡겨서 증인신문 조서 쓸 수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여기도 색깔 칠하시면 돼요. 자, 그 다음 증거 보존 처분 나와 있죠? 자, 실행 나와 있네요. 실행. 그래서 판사가 봤을 때 적법하다, 필요성이 있다 라고 하면 바로 판사는 별도 결정 없이 바로 직권으로 증거 보존하면 됩니다. 자, 문제는 이겁니다. 기각 결정 내릴 때는 어떻게 될 것이냐 이 문제인데, 자, 부적법하거나 필요가 없다고 인정할 때는 기각하거든요. 기각하는데 이때 이게 중요한 거야. 요 기각 결정에 대하여는 불복할 수 있느냐 이 문제입니다. 불복할 수 있느냐, 여기에서 불복할 수 있느냐. 원래 불복이 안 돼요. 즉 수임 판사의 재판은 원래 불복이 안 돼요. 안 되는데 요것만큼은 돼요. 유일한 예입니다. 그래서 불복이 할 수 있다. 기각 결정에 대해서 할 수 있다. 항고 할 수 있는데 숫자 알아두셔야 됩니다. 3일 동그라. 다시 한번 말씀드려요. 수임 판사의 재판에 대해서는 원래 불복이 안 된다고요. 그런데 유일하게 되는 것이 이겁니다. 증거 보존. 그쵸? 생각을 해보세요. 3개월짜리 CCTV가 있는데 그 판사가 기각했습니다. 그럼 피해자 피고인 측은 3개월이 지나게 되면 증거로 못 쓴단 말이죠. 그럼 그 사건이 나중에 진실은 하나잖아. 진실은 하나. 그 사건이 뒤집어질 수도 있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럼 그 하소연을 누가 한다냐고. 그렇잖아요. 그래서 이때는 불복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자, 숫자 다시 한번 봐두시고. 자, 됐어요. 출제 잘 돼요. 자, 다음 판사의 권한은 법원이나 재판장과 똑같은 권한이 있다. 똑같은 권한이 있기 때문에 이 수임 판사는 소환, 구인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또 압수수색, 검증, 감정, 증인신문에 관련된 규정이 준용되죠. 그래서 이 증인이 안 나온다 그러잖아. 그러면 이 수임 판사는 이 출석 거부하는 자에게, 즉 불출석하는 자에게 소환장 보낼 수 있고 구속, 구군, 구인까지 할 수도 있는 거예요. 다음 참여권 보장되느냐 이 문제인데, 이거 할 때 참여권을 보장해 줘야 한다는 것이죠. 자, 그 관련 조문이 나와 있죠. 검사, 피의자, 변호인은 증인신문에 참여할 수가 있고, 이 참여할 때에는 그쵸? 미리 통지라는 걸 해줘야 됩니다. 통지라는 건데 여기 밑에 관련된 판에 나오거든요. 이 통지라는 것이 구속력 있는 건 아닙니다. 통지해주면 된다. 우리 결혼식 할 때 초청장 보내잖아, 그쵸? 초청장 보낸다. 우리 다음 주에 결혼하는데 너 올래 말래? 초청 받은 사람은 갈 수도 있고 안 갈 수도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밑에 보시면 참여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명백히 했을 때는 참여할 수 예외 이런 표시를 하면 참여 안 하는 거지. 그렇죠? 통지만 해주면 되는 겁니다. 자, 관련된 판례가 중요하죠. 여기 보시게 되면 참여의 기회를 주지 않았다는 말은 통지 안 했다는 거지. 그렇죠? 분명 기회 주라 했는데, 자, 참여의 기회를 주지 않았다 할지라도 피고인 측에서 증거를 할 수 있다는 부분에 대하여 동의했단 말이에요. 동의했고, 그래서 자, 별다른 이의가 없이 적법하게 증거 조사를 거쳤다면 증거 능력이 부여가 됩니다. 증거 능력이 부여된다. 자, 왜 동의가 색깔이 아니고 이쪽을 색깔 칠했냐면 밑에 비교되는 판례가 나오기 때문에 그래요. 이 판례랑 이 판례랑 비교하셔야 되는데, 자, 밑에 보시면 여기도 통지 안 했죠? 통지 안 했어요. 자, 그래서 참여의 기회를 주지 않았어요. 여기도 기회 안 줬죠? 여기가 똑같죠? 똑같아요. 똑같은데 여기서는 이 피고인 측에서 이의신청이라고 하는 걸 했단 말이죠. 여기는 이의신청 안 했죠? 이의신청 안 했기 때문에 적법하게 증거조사를 나중에 거쳤고, 따라서 증거 능력이 부여됐는데 여기서는 이의신청을 했습니다. 했기 때문에 증거 능력이 없다는 거지. 그쵸? 그쵸? 그래서 밑에 보시면 그 훗날에 증인이 되어서 법정에서 그 조서가 진정 성립이 인정된다 하더라도 다시 그 증거 능력이 생기는 게 아니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쵸? 그래서
두 가지 비교하세요. 여기는 이신청한 판례이고 여기는 이신청을 안 한 판례입니다. 그렇죠? 그렇게 정리하시 두시면 돼요. 출제 무지무지 잘 되는 판례들입니다. 최근에도 출제가 됐고요. 그 다음에 절차를 보면 자, 증거보전 절차에 의해서 압수한 물건 또는 작성한 조서 같은 경우는 판사가 소속한 법원에 보관하면 됩니다. 법원에 보관한다는 것이죠. 자, 밑에 각주 나와 있는데 각주에다 체크 한번 해볼까요? 이때는 검사에게 송부를 하지 않습니다. 요게 틀린, 요거 체크하시고 기출입니다. 나중에 증인신문, 참고인 증인신문 나오거든요. 그때는 검사에게 송부를 해줍니다. 그 점에서 차이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자, 여기서 꺽쇠로 가로 열고 가로 닫고 이 부분은 뭐다? 이 부분은 이렇게 쓰면 틀려요. 지체 없이 검사에게 송부한다. 그러면 틀리고 법원에서 보관합니다. 자, 검사, 피고인, 변호인 측은 판사 허가를 받아서 자, 판사 허가입니다. 동그라미 치시고 허가를 받아서 자, 서류와 증거물을 열람 등사할 수 있느냐? 열람 등사할 수 있습니다. 수사 기록이 아니기 때문에 열람 등사 가능하다. 그 점에서 또 뒤에서 배우는 참고인 증인신문하고 또 틀려요. 자, 그리고 판사 허가입니다. 법원 허가가 아니고 기출입니다. 열람 등사권 할 수 있다. 이거 정리를 해 두시고 그래서 빨간색이 아니고 제가 검은색으로만 할게요. 자, 여기 법원 열람 등사 가능하다는 부분. 자, 됐습니다. 자, 시기 제한 없다 그랬죠? 1회 공판기일 전후를 불문합니다. 자, 그리고 당연히 증거 능력이 있다는 거예요. 왜? 판사가 했으니까 판사가 작성한 것이기 때문에 311조에 따라서 311조의 근거조문 나와 있습니다. 뒤에서 증거 파트 할 때 다시 한번 배울 겁니다. 자, 됐고 자, 그 다음 보시면 공소 제기에 의해서 검사의 증거 보존 청구에 의해서 증인신문을 한 요 법관 있잖아요. 요 법관. 그치? 요 법관은 자, 형사법에서 배우는 즉 뒤에서 법원 할 때 배울 겁니다. 전심재판, 기초가 되는 조사심리에 관여한 법관이라고 할 수 없다는 말이 무슨 말이냐면 이 법관은 재척사유가 안 된다는 얘기야. 아시겠죠? 그래서 요 법관이 나중에 1심 법정에서 앉아 있을 때 담당 판사가 된다 할지라도 재척사유가 되지 않는다. 그 뜻입니다. 됐고 자, 그 다음 이 증인신문조서가 증인의 증언 내용을 기재한 것에 불과하고 다만 피의자였던 피고인이 당사자로 참여하였는데 자, 법정에서 이 친구가 법정에서 자신의 범죄 사실을 시인한다는 전제하에 요 판사에게 요 반대 신문한 증인에게 반대 신문한 내용이잖아요. 요 반대 신문한 내용은 요 내용은 자, 증거 능력을 인정해 줄 수 있을까의 부분입니다. 안 된다는 거예요. 그렇죠? 이것은 왜 안 되냐면 피고인 진술 기재 내용이 아니니까. 그렇죠? 이건 반대 신문, 자신의 범죄 사실 인정합니다. 라는 전제하에 증인에게 반대 신문한 내용이 기재가 되어 있다면 요때 요 피의자의 진술 기재 부분은 증거 능력이 없다. 이렇게 화살표 하시고 있다 하면 틀립니다. 반대 신문한 부분은 없습니다. 왜? 시인한다는 전제하에 했기 때문에. 왜? 피고인 진술 기재한 내용이 아니기 때문에 라는 거예요. 독자적인 증거 능력은 없습니다. 자, 그 다음 동그라미 2번 자, 참여 기회를 주어야 한다 했잖아요. 근데 기회를 주지 않았어요. 기회를 주지 않았다. 그러면 앞에서 배운 대로 증거 능력이 없다 했죠. 그리고 또 비공개 결정을 한 상태 하에서 비공개를 해야 되는데 비공개 결정도 안 한 상태에서 비공개를 해버립니다. 역시 마찬가지로 증거 능력이 없습니다. 판례입니다. 여기 밑에 보시면 비공개를 진행했는데 그럼 비공개를 진행하면 비공개를 한다라고 결정하고 해야 될 거 아닙니까? 근데 비공개 결정 선고를 안 합니다. 선고 없이 했다면 그때는 밑에 공정한
공개 재판을 받을 권리를 침해했다고 보는 것이기 때문에 공개 재판을 받을 권리는 헌법에 나와 있는 거예요. 침해했다고 보는 것이므로 증거 능력이 없습니다. 자, 됐고. 자, 증인신문 청구는 쉬었답니다.